그러니까 GM이 20만 대를 팔면 현대차 40만 대 파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저게 45기가, 50기가, 50기가 이런 게요. 단일 배터리 생산 캐파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 1분기, 내년 상반기 가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LG엔솔 실적이 안 늘겠으면 LG엔솔에 공급하는 각종 소재의 실적이 안 늘겠냐고요. 25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이제 그 배터리 조달하는 물량이 테슬라를 크게 앞설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100만 대 판매 체제라고 하면 또 여기서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왜 빅뱅 폭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올해 상반기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겠지만 하반기 가면 늘어나고 25년 가면 진짜 빅뱅 폭발하고 26년에 더 크게 폭발하고 GM뿐만 아니라 포드, 스텔란티스도 엄청나게 이제 판매량 늘리게 되는 겁니다. 중저가 볼륨 전기차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는 배터리가 바로 이제 이 미드니켈 배터리인데 LFP 배터리에 천적이 되고 진짜 LFP 배터리의 확산을 막아내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GM 밸류 체인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현대차 증권의 강동진 애널 리포트에서 좀 이게 인용을 했습니다. 리포트 제목이 이겁니다. 뭐냐면 GM 그 실적 발표했을 때 EV 전기차 비관론에 마침표를 찍다 하면서 GM이 올해 상당히 이제 그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면서 실적이 이제 증가할 것 같다는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EV 비관론에 마침표를 찍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그 실적 둔화 흐름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다고 이제 평을 하면서 리포트를 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OEM별 전기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테슬라가 64만 대를 팔아서 전체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한 절반가량을 테슬라 혼자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스텔란티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꽤 많이 팔고 있어요. 14만 대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현대가 사실은 미국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현대가 사실 전기차 시장 흐름에서는 상당히 강세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전환에서 현대차가 그렇게 대응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가 뻗어나가는 그 성장세에 비하면 그걸 충분히 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뒤늦었지만 현대차가 그 LG엔솔하고 SK온하고 북미의 이제 자체 배터리 생산 캐파도 구축하고 하면서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 비하면 현대차가 전기차 전환에서 그래도 선두권에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사실 성장하면 당연히 어쨌거나 가장 국내 LG엔솔, SK온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완성차 업체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왜 GM을 주목하라고 하냐 하면 지난해 판매량보다 3배, 4배 정도 많은 20만 대, 3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GM의 전기차는 단순히 판매 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당 탑재하는 배터리 용량이 되게 큽니다. 그 GM이 올해 그 론칭하려고 하는 그 전기차들 이렇게 6종류, 크게 6종을 이렇게 보면 쉐보레 블레이즈 EV 같은 경우는 102kW시고요. 보통 지금 일반 현대차가 만드는 그 승용차형 배터리 탑재 용량은 60kW시, 70kW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104kW시고요. 세단인데도. 그 다음에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는 저게 200kW시가 넘고, 그 다음에 에퀴녹스 같은 경우도, 에퀴녹스는 좀 작습니다. 이게 85kW시. 그 다음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같은 경우는 200kW시. 캐딜락 슬래스틱 111kW시. 그 다음에 GMC 시에라 EV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픽업 트럭이죠. 이게 200kW시. 이렇게 해서 저 6개 차 중에 평균 탑재 용량이 140kW시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승용차 위주로 SUV도 포함해서 이 파는 게 평균 탑재 용량이 한 70kW시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GM이 20만 대를 팔면 현대차 40만 대 파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배터리 탑재량, 즉 배터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GM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3배에서 4배 가까이 판매량을 늘릴 거다. 배터리 탑재량 기준으로 따져보면 배터리 수요량이 2배 정도 클 거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얼티엄 셀즈.
예, 얼티엄 셀즈 1기 22년 말 가동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풀 가동하겠지만 예, 올해 1분기부터 바로 이제 얼티엄 셀즈 2기 예, 2공장 예, 50기가와트씩 테네시에서 들어간 거고요. 저게 45기가, 50기가, 50기가 이런 게요. 단일 배터리 생산 캐파로서는 예,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 1분기, 내년 상반기 가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LG엔솔 실적이 안 늘겠으면 LG엔솔에 공급하는 각종 소재의 실적이 안 늘겠냐고요. 그리고 테네시, 미시간 저런데 저기에 근접해 있는 전해액 업체들 공급이 늘어나야 될 거고. 예, 그런 흐름들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강동진 애널 리포트를 다시 조금 뭐 소개를 더 해드리면요. GM이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등 주요 양극재 업체와 얼티엄 셀즈향 양극재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얼티엄 셀즈 즉 캐파들을 저렇게 이제 그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뭐 당연히 양극재만 주로 이제 지금 언급이 돼 있긴 합니다만 양극재를 비롯해서 음극재, 예, 분리막, 전해액, 뭐 동박, 알박 이런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GM JV 예, 3기까지 필요한 물량 상당 부분 장기 계약을 했다 또는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강력한 EV 판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GM은 주요 양극재 수요량 상당 부분을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 이제 북미에 현지화하고 있고 IRA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밸류체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5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예,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 이제 그 배터리 조달하는 물량이 테슬라를 크게 앞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 지금 중국에서 그 값싼 LFP 배터리라든지 뭐 CATL에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질 떨어지는 그런 3원계 배터리 이렇게 NCM 배터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 거 뭐 이런 걸 갖다 쓰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북미 현지에서 이렇게 조달하는 예, 배터리 생산 캐파가 많이 지연됐거든요. 자체 뭐 기가 팩토리 만든다고 하는 게 텍사스라든지 뭐 기가 텍사스 그 다음에 프리몬트 이제 본사에 있는 그런 것들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계속 지금 이제 제대로 그 46파이 저 배터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테슬라든 저 미국 완성차 업체 3사 중에 지금 GM이 배터리 생산 캐파를 가장 잘 구축해서 가장 자체적으로 크게 조달하게 되는 업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M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GM이 밝힌 대로 25년 이후 100만 대 판매 체제를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20만 대, 30만 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00만 대 판매 체제라고 하면 또 여기서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왜 빅뱅 폭발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올해 상반기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겠지만 하반기 가면 늘어나고 25년 가면 진짜 빅뱅 폭발하고 26년에 더 크게 폭발하고 GM뿐만 아니라 포드, 뭐 스텔란티스도 엄청나게 이제 판매량 늘리게 되는 이런 체제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 구축하여 LG 엔솔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적절하게 코멘트 했지만 포드가 EV 판매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며 EV 수요 우려를 키우고 CATL과의 협력 등 다양한 노이즈를 일으켰지만 GM은 한국 기업들 중심으로 IRA에 최적화된 밸류체인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메리바라 그 GM 회장이 직접 와서 예, 배터리 3사들 다 만나고 단순히 배터리 업체들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든 SK든 뭐 이렇게 뭐 전장업체들까지 다 만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만큼 GM이 한국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강한 회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GM의 주력 전기차들이 양산되는 EQ24 이후 24년 2분기 이후 예, 얼티엄 플랫폼 전기차 판매량 확인 시 수요 우려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에 예,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대부분 한국, 일본 업체의 3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 시장 성장하려면 자연스럽게 LFP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우려 역시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2차 전지 전반의 비관론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 너무나 당연한 코멘트고 저게 정말 예, 적절하게 짚어내는 저는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GM이 3공장까지 필요한 약 20만 톤의 양극재 물량 중에 12만 톤을 북미 현지화하고 최소 15만 톤을 장기 계약하는 등 정권과 관계없이 강력한 EV 판매 의지를 보여준 이제 시그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강동진 애널 저 수치로 보면 그 GM의 이제 판매하는 전기차에 그 배터리 탑재 용량이 150kWh로 잡았네요, 평균. 예, 이렇게 배터리 탑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30기가에서 45GWh씩 필요하고, 예, 일부 재고를 감안하면 LG 엔솔이 제시한 AMPC 가이던스
45에서 50GWh는 GM이 판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배터리 3사가 LFP에 대항해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이 가성비 높은, 그리고 중저가 볼륨 전기차 시장에 공급하려고 하는 배터리가 바로 이제 이 미드니켈 배터리인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고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해서 지금까지 고가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이제 많이 성장해 왔으니까요. 그 고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해서 이른바 이제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력으로 이제 생산해 왔습니다. 하이니켈이란 건 기본적으로 811 이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811은 배합 비율 측면에서 보면 니켈 비중 80% 이상, 즉 811 또는 구반반 또는 뭐 90% 이상도 있죠. 이런 걸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니켈 배터리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캐즘 구간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볼륨 시장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성비 높은 배터리를 이제 찾다 보니, 이미 이제 우리는 뭐 523, 622 이런 식으로 이제 미드니켈 쪽으로 뭐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이제 좀 보게 된 겁니다. 예. 미드니켈 배터리는 사실 구식 기술이죠. 구식 기술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그러나 LFP 배터리는 확연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착안해서 미드니켈 배터리를 다시 이제 개발해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미 거쳐온 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개발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 뭐 계약을 체결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 LG 엔솔이 이미 그 실적 컨콜에서 고전압 미드니켈 쪽 수요가 좋아서 몇 군데 업체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저 설명도 했었거든요. 뭐 빠르면 상반기 또는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뭐 그런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미드니켈 배터리는 3.7V 정도로 이렇게 조금 뭐 지금 보통 쓰고 있는 그런 전압을 사용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4.4V로 이제 전압을 높이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 써온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다결정이거든요. 예, 다결정은 예를 들어서 뭐 NCM 같으면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그 결정체 그 자체가 이제 각각이기 때문에 다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결정을 쓰게 되면 배터리 내에 이제 그 뭐 발열이 이제 심해지면 이 자체가 이제 균열이 생기면서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결정 양극재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화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단결정 양극재를 사용하면 되고요. 단결정 양극재는 4.4V, 즉 상대적으로 고전압에서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서 발화 위험을 낮추면서 한편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이볼트, 즉 고전압 NCM 613은 4.4V로 그 180A/kg당 NCM 811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NCM 9반반과 비슷해지는 정도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가격은 고전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드니켈이기 때문에 가격은 낮아집니다. 가격은 낮아지고 에너지 밀도는 높고 여기다 열 안정성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즉 발열량이 30% 정도 낮아지니 이른바 발화 위험성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가격 낮고 화재 위험성 낮추면서 에너지 밀도는 상당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이제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에너지 밀도일 때 인산철 배터리 셀은 하이볼트, 즉 고전압 NCM 613 배터리 셀보다 10% 이상 더 비싸질 수 있고 무게는 훨씬 더 무겁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규모의 경제 수준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대량으로 양산하게 되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상대적으로 싸게 되게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생산하면 가격은 LFP 배터리보다 비슷한 수준, 뭐 잘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고, 에너지 밀도는 LFP보다 더 좋다. 그러면 전기차용으로, 적어도 전기차용으로 LFP를 쓰겠나요? 그냥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FP 배터리에 천적이 되고, 진짜 LFP 배터리의 확산을 막아내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코스모신 소재 쪽에 IR 담당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그때 LFP의 이제 그런 어떤 뭐 잠재력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 되게 가볍게 코멘트 하듯이 이야기했던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뭐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 만들어내면 그게 가성비가 짱인데 그 LFP 배터리 그거 쓸 자리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를 잘 만들어내면 적어도 국내 배터리 업계에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진짜 LFP 배터리 때문에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이 막 무너질 것 같고 뭐 큰 타격을 입을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그런 엉터리 애널들 입을 다물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엔솔이 인도 전기차 배터리의 50%를 공급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근역별이 아니고 단일 국가상으로 보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가장 큰 제3의 그런 전기차 시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LG엔솔이 인도 전기차 배터리의 50%를 이미 공급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이 지금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한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지만 10년 후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한 20%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유럽, 미국이 중국 못지않은 큰 시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인도라든지 다른 뭐 동남아 시장 또는 일본 시장 이런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뭐 미국은 매출 기준으로 80% 이상 뭐 유럽 60% 이상 나머지 지역 50% 이상으로 잡았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추정을 할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이 이런 앞선 시장에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장악한 회사가 중저가 시장도 기본적으로 장악할 수밖에 없다. 애플의 사례를 보면. 그리고 그런 선진 시장을 장악하면 당연히 그 후발 시장도 당연히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일본 같은 이런 나머지 시장들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최소 50% 이상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LG엔솔 단독으로만도 지금 인도 전기차 배터리의 50%를 공급하잖아요. 저게 추후에 낮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뭐 국내 배터리 3사까지 다 합치면 50% 이하로 떨어지겠습니까? 아마 인도 전기차 시장도 제가 볼 때는 저런 추세로 가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습권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